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도 역시 홍준표 대표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컷오프로 마무리가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에서 자충수를 두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보태서 김태호 전 지사 역시 컷오프가 됐는데, 이들이 모두 잠룡군, 다음번 대선에서의 잠룡군들이잖아요. 뭐 이미 홍준표 전 대표께서야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마하셔서 그 어려웠던 저 지난번 대선에서 2위를 하는 안철수에게까지 눌려서 3위나 하면 할지 모르겠다. 뭐 거기 쥐새끼 같은 유승민도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불리했던 선거에서도 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그런 홍준표 대표가 이런 그 컷오프를 당했다는 소식이 정말 가슴 아프네요. 도대체 지금 누구를 위한 컷오프인지, 이런 김태호 전 지사를 비롯한 이런 어떤 잠룡군들에 대한 정적 제거인지, 개혁을 빌미로 하는 정적 제거, 미리 제거하기, 뭐 이런 시나리오는 아닌지 사뭇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현실입니다. 이제 컷오프는 컷오프예요. 그렇다면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선거에서 정계 은퇴가 아니면 무소속 출마 둘밖에 없다. 만약 공천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런 기로에 쓰셨지 않습니까? 정치계의 풍운하로 불리고 독고다이라고 하죠.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황소처럼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큰 정신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계 은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홍준표 대표님께 진언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아직 정계 은퇴를 논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간단합니다. 나라와 우리의 조국이 아직은 홍준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부 소신 없고 줄서기나 하는 해바라기 같은 정치인들만 있는 이 시대에 카리스마와 어떤 능력과 자질을 모두 갖추신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정기 은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다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소속 출마죠. 무소속을, 저는 이 홍준표 대표께서 그까지 당 공천을 안 받아도, 이게 무슨 정치 신인이나 속된 말로 무슨 피라미도 아니고요. 무소속 출마를 해도 홍준표 이름 세 글자 자기 브랜드네임만 가지고도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당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런 예는 많이 있었고요. 자기 브랜드네임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다시 이제 복당을 한다든지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기왕 무소속 출마를 할 거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는 강력하게 홍 전 대표님께 권고드려 보는 바입니다. 이유인즉슨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또 무슨 명분이 없지 않느냐 어쩌냐 뭐 그런 소리를 하는 또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양산 을에 출마해서 부울경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큰 다짐을 하고 고향을 등지고까지 쉬운 곳을 등지고 험지로 가신 그 뜻을 펼치지도 못하게 이미 미통당의 버림을 받았다면, 미래통합당 스스로가 홍준표 후보를 고향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고향에 가서 출마하시면 버림받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버림받은 동정표만 가지고도, 홍준표를 향한 지지자들과 동정표만 가지고도 무소속으로 무난히 당선돼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일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목표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대도를 걸어가자는 겁니다. 대도, 정도,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갑자기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자주 쓰시던 그 휘호가 생각나네요. 대도무문, 그렇습니다. 큰 길을 가는 자에게 거칠 것이 없지요. 대도무문. 바로 홍준표의 인생이, 정치 역정이 바로 이 대도무문에 해당하지 않나. 예. 정도와 대도를 걷는다면 홍준표 대표 앞에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장간의 쇠도 맞을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맞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홍준표 대표는 더 강해질 뿐입니다. 옛날에 영웅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쳤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도, 태무친 징기스칸도 한때는 노예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탈출을 해서 대제국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영웅들에게는 환란이, 핍박이 따르기 나름이다. 이것이 하늘이 주는 단련의 시간이라면 달게 받고 더 단단해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되시기를 한번 강력히 이 계백장군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지금의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다시 말해 해골찬, 또 전에도 친박연대, 이들이 그 부당한 공천에 항의하고 화려한 복귀를 한 예가 이렇게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홍준표 이름 세 글자 자체 브랜드네임만 가지고도 고향에서 얼마든지 21대 국회에 화려한 등원을 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으로의 복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큰 길을 열 수 있다. 다만 자금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정계 은퇴 이런 것은 아예 생각에서 접어주시기를 저 계백장군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정치인인 홍준표 대표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전략공천이 뭡니까? 불리한 지역 혹은 험지에 적재적소에 그걸 깨부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전략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세종시로 출마가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수도권만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김병준 같은 이 또 잠룡군에 속해 있는 이런 후보는 왜 세종시로 보낸단 말입니까? 서울로 안 보내고.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심상정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그 당원들이 지금 현재 그 고양시에 나온 예비 후보들로서는 도저히 심상정을 꺾을 수 없을 것 같다. 김병준을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고양시 수도권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수도권입니다. 왜 그 수도권으로 안 보내고 지방인 세종시로 보낸단 말입니까? 그들이 또 내세운 논리가 뭐예요? 세종시가 험지에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세종시가 험지면 양산은 험지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기에 만만치 않은 전 경남 도지사를 지낸 김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두관이란 놈이 양산이 어쩌다 저들의 성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문재인이가 잘한 모양이죠. 태어났거나 성지를 지키겠다고 만만치 않은 여당의 이 빅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걸 잠재우고 부울경의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홍준표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자충수다. 그리고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선신도 나오고 코로나19 뭐 등 좀 요소가 미래통합당에 좀 유리하게끔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좀 오만하고 교만해진 것 같아요. 먼저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된 말로 배가 부른 거죠. 그러나 선거에서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게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왜 이렇게 미리 방심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류까지 도느냐면 우파 패널들, TV에 나와서 말하는 우파 패널들 말에 의하면 뭐 양산은 뭐 굳이 홍준표가 안 나가도 아무나 내보내도 당선될 수 있다. 영남은 이미 우리가 다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오만과 교만을 부리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과연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잘해서 지금 부울경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참패를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3연패씩이나. 이건 홍준표 대표님께서 직접 출마 해변을 말씀하실 때 양산을이 3연패를 한 것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 대통령 선거 모든 곳에서 이곳을 탈환해야 된다.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부울경을 전부 탈환해야 된다. 어쩌다 부울경이 이렇게 빨간물이 들었는지. 이런 선두주자. 그러니까 세종시로는 가능하고 양산을로는 안 된다는 공관위,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오로지 홍준표 죽이기의 일환이고 잠룡들 죽이기의 일환이다. 그것이 또한 김태호 전 지사에게도 미친 거 아닌가. 그 세력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미쳤다는 거죠. 그 세력의 힘이. 그래서 개혁하는데 홍준표와 같은 김태호와 같은 인재를 버리는 거는 절대 개혁이 아니다. 역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미래통합당 공관위와 지도부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보아하니 영남은 부울경이나 TK나 말뚝을 박아놔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지요. 옛날 삼김씨가 그 패권을 잡고 있을 때는 자기가 잡고 있는 패권 지역에서는 공천이 즉 당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리스마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부울경이 어떤 곳입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장원, 울산, 포항, 부산. 얼마나 거기가 공업도시요, 산업도시로서 부산은 참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이런 곳에서 전라도처럼 전라도 사람만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데서 거기 지금 영남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좌빨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 있다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고 방심하는 공천을 한다는 거는 그 양산에 아무나 출마시켜도 여기는 우리가 잡아놓은 지역이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의 오만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그리고 원할 만큼의 득표수를 얻지 못한다든지 혹은 참패를 할 경우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모조리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업자득가 스스로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삼김씨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 그들이 꼭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모으는 그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해바라기들만 있고 줄서기 하는 정치인만 있고 소신과 주관이 없는 이런 정치인들만 팽배한 이 시대에 삼김씨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정치인 홍준표 말고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분을 컷오프 시킨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관위는 아마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목을 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제 결과는 결과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고향으로의 무소속 출마를 이 계백장군은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동대문 을에 가서 출마하시고 그것도 내리 사면서 이런 분을 가지고 또 경남에서 고향도 아니고 양산 같은 험지로 가겠다는데 이걸 막는 건 다른 의도가 분명히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응원합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무소속 출마로 21대 국회에 화려하게 등원할 날을 이 계백장군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동지들께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렇게 하트 뭐 이런 거라도 우리가 날려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낙담해 계실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한번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 계획장군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왕 돌아와 주신 분 중에서 제 영상에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이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